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상을 찍는다고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자가 재난 문자 비슷한 게 와서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혼자서 막 열심히 떠들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서 떠들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어떤 어떤 그런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공포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쭉 한번 이제 공시를 훑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한 건이 떴더라고요. 떴는 미국의 포드사하고 맺은 공급 계약인데 8조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좀 규모가 상당하다 그래 보였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정시에 어쨌거나 이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수를 또 흔들고 교란을 하지 않을까, 또 개인들이 2차 전지 신용이 많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뭐 일시적인 캐점이다 뭐다 열심히 떠들었죠. 떠들면서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개편, 아니면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식 이전에 과거 산업이나 이런 거를 쭉 보면요, 어떤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게 꽃도 못 피우고 다음 세대 기술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세상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세상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실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뭐 이러쿵 저러쿵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거는 다 허구다, 실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또 실제 일어나는 반응은 금요일 한 목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금요일 한 우리 시간으로 점심때쯤 되면 뭔가가 발표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아마 그때 금리 인상 이렇게 발표가 나면 아마 지금 0.5니까 0.25 인상하면 0.75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향후, 그러니까 2026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랑 뭔가를
쭉 내다보고 앞으로 이런 일정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자 하는 거랑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저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이야기 꺼내면요, 그걸 왜, 그게 뭔 상관이라 이런 반응이죠.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게 무슨 의미인 줄도 몰라요. 실상은 대부분은 관심 없다 그거죠. 어차피 나는 단타니까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체감하고 느끼는 이 반응은 늦게 온다. 그러니까 후폭풍으로 뒤에 온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개인들은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다 막상 뭔가가 결정이 나고 주식시장이 막 내리고 하면 그제서야 개인들은 왜 빠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빠진다.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제서야 돼요. 아이고, 신용 미수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매물을 막 부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하자. 그런데 공부를 하고 알고 대비를 하는데 개인들은 어때요? 반응은 없다. 그러니까 정신도 잠잠해요. 그러면 이거 뭐지? 괜히 그죠? 호들갑 떨었나?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면 또 슬그머니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후폭풍 항상 그죠? 한 템포 늦게 온다. 개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모르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죠? 미리 준비를 한다. 미리 준비를 하면 뭐가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보고 결정할게. 이런 식이죠. 내가 보고 결정한다. 보고 결정한다는 거는요, 이미 늦었어요. 막상 하락을 할 때는 팔지도 못해요. 왜? 순식간에만 10% 20% 빠져버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공부, 이해 이런 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주도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론적으로 보면 시간에 비례해서 공포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왜? 정권가 찌라시는, 정권가 유수는 이런 부분을 조명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침묵지고 조용하죠.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계속 주식 사라고. 나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스쳐 지나가듯이 에이구 그거 별거 없어, 이미 반영됐어, 이런 식이죠. 항상 주식시장은 나의 돈, 나의 계좌를 지켜주는 시장이 아니다. 그냥 그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끝없이 사고 팔고 만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일단은 그죠? 30년. 이 30년 동안 일본의 제로 금리, 이런 돈들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를 해서 그 차에 마진을 먹는 그냥 트레이드 방법이죠. 그래서 흔히 그죠? 일본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본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해외 주식 투자, 우리나라 그죠? 서학개미 그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만약 우리나라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제로야. 대출을 해도 돈을 이자를 하나도 안 내네. 그럼 어떡해요? 냅다 그 돈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받아가 어떡해요?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사두는 거예요. 뭐 흔한 말로 고배당주, 배당 많이 주는 미국 주식을 사서 가만히 방치해두면, 그죠? 배당만 받아도 공짜로 이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그죠? 흔히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돈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대체 얼마나 있지? 물론요,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나요. 그죠? 금리 차이는 아직도 난다. 이번에 일본이 올린다 해도 0.75니까. 그렇지만 이 주식이란 게, 그죠? 안전 마진이란 게 있죠.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래도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 되면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잖아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청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청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일종의 이런 원리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들이 청산이 될 때 그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이 급락, 폭락 막 이런 사례를 보이죠. 일단은 실상은 이 30년 동안 자금들이 어디로 얼마만큼 어떻게 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규모도 모른다. 이것이 진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건 역시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막상 뭔가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리적인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주식시장만 그래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착각. 무엇을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모두 주식시장에 있다. 주식시장에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 여기에서 이제 혼란, 오류가 1차적으로 생긴 거예요. 1차적으로 오류가 생겼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에만 몰려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 급락할 것이다. 이 한꺼번에 청산. 이런 어떤 착각, 공포가 과도하게 시장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공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안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떻게 전부 주식시장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죠, 국채 채권도 사둘 것이고, 단기 금리가 좋았을 때 적금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해외 땅도 샀을 것이고, 모든 그죠,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자산으로 골고루게 분산이 되어 있지. 이게 한꺼번에 주시장으로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시장은 그 돈들이 주식으로 몰려왔다. 그리고 한꺼번에 청산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돼? 폭락하지. 이런 공포감. 이 부분이 문제다. 근데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뭐죠? 만기라는 게 있죠. 만기. 1년짜리 적금을 들여놨어도, 그죠? 그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도 없고, 그죠?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만기를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다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들의 청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뻥 터지는 게 아니다. 실상은 분산되어서 천천히 청산이 된다. 이래 되면 그죠? 별 문제가 없다. 실제는 뭐 우려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간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요, 아무도 몰라요. 금요일 날 오전에 점심때쯤에 발표가 되면 오후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는 그 다음 주부터 영향을 그죠? 있든 없든 알 수가 있겠죠, 결과를.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과도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죠? 좋을 건 없어요. 좋을 거. 긍정은 없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긍정은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니까 조심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정석 대응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시간에 비례해서 공포감이 가세하면 이론적으로는 일본에서 금리를 발표한 이후 직전 이 전후가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가장 저가의 어떤 시기가 아닐까,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금요일 점심때쯤 일본에서 금리를 발표했을 때, 여기에서 금리를 0.25 올립니다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왜? 일본에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까봐 계속 금리 인상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까지는 용납해줘. 그런데 2026년에 몇 차례 더 올릴 것인지,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물가 인상률도 한 2%대니까 하면 실제 금리를 0.75에서 내년에 한 3차례 더 올려서 뭐 2% 근접까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죠? 후속 발언이 따라 나오면 정신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정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어떤 대응 자세,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 있으면, 돈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다 산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신축적으로 주식시장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보면서 주식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내일 금요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일 보면 알겠네요. 내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는데, 일단은 교육 영상으로 이제 찍어두고 결과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이 부분은 틀렸구나. 아, 이 부분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나고 관심도 없이 흘러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 뭔가를 이슈를 두고 생각을 해보고 반복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죠. 이런 게 공부죠. 이런 부분이 공부다. 이렇게 하나씩 익히고 배워 나가는 것이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알려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식 하는 사람들 한 상위 한 1% 정도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왜 일어나는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을 알고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그죠? 우리는 그 상위 1%의 지식인에 속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즐겁겠죠.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